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토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당 경기의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 결장자 이슈에 관한 내용은 영상의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FIFA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세계 최강의 팀입니다.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의 지휘 아래 월드컵 우승과 코파 아메리카 2연패를 달성하며 완성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리오넬 메시는 월드컵 통산 16호 골을 달성하며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고 이번 경기에서 기록 경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첫 경기에서 알제리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둘 때 보여준 데이터는 기대 득점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결정력을 입증했습니다. 니콜라스 탈리아피코가 훈련에 복귀하며 수비진의 안정감도 더해졌으며 곤살로 몬티엘의 부상 공백을 나우엘 몰리나가 충분히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특유의 유연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의 강한 압박을 무력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랄프 랑닉 감독 부임 이후 유로 2024를 거치며 유럽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둔 오스트리아는 37세의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오스트리아 역대 월드컵 최고령 득점자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베테랑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랄프 랑닉 감독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은 이번 경기에서도 아르헨티나를 괴롭힐 핵심 요소입니다. 첫 경기 요르단전에서 후반 중반 이후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슈테판 포슈가 턱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수술 없이 대회에 남게되었고 훈련에 복귀하는 등 수비진의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습니다. 다비드 알라바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과 콜라트 라이머, 마르셀 자비처로 구성된 중원은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진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 팀은 모두 공격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축구를 구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의 천재성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전술이 강점이며 오스트리아는 랄프 랑닉 감독의 체계적인 전술하에 90분 내내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조직력이 돋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강한 압박이 아르헨티나의 빌드업을 얼마나 저지하느냐가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아르헨티나의 실리적인 경기 운영과 위기 관리 능력은 오스트리아가 넘기 힘든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득점을 노리겠지만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공격 옵션과 리오넬 메시의 존재감은 후반전으로 갈수록 아르헨티나에 더 큰 무게감을 실어줍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 평균 득점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치열한 난타전 끝에 많은 골이 터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이라크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선수층을 보유한 우승 후보로 지난 세네갈전에서 고전했으나 후반전 마이클 올리세의 투입과 함께 압도적인 경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세네갈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프랑스 국가대표 통산 득점 1위로 올라섰고 이번 경기에서도 팀의 핵심 공격수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디디에 데샹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전술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하며 마이클 올리세가 2선에서 경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한 루카스 디뉴와 마누코네가 새롭게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어 체력 안배와 전술적 효율성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집중력에 아쉬움을 보였으나 이번 이라크전은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팀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40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은 이라크는 노르웨이와의 첫 경기에서 1-4로 패하며 세계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의 지도 아래 이라크는 탄탄한 500 수비를 구축하며 기초에 충실한 축구를 구사합니다. 노르웨이전에서 골키퍼 잘랄 하산 하킴의 실책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 만큼 전반적인 조직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프랑스전에서도 이라크는 전원 수비 형태를 취하며 프랑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눈에 띄는 점은 이라크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모하나드 알리는 예방 차원에서 이번 경기에 결장할 예정이며 알리 자심은 출전이 예상되지만 프랑스의 압도적인 공격력을 상대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양 팀의 전력 차이는 매우 큽니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한 공격진의 파괴력이 뛰어나고 마이클 올리세가 전술의 중심을 잡으면서 공격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라크는 수비를 두텁게 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들고 나오겠지만 프랑스의 90분 내내 몰아치는 공격 압박을 견디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세네갈전 전반기의 부진을 씻어내기 위해 이번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라크는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어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우스만 덴벨레의 돌파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가 다득점보다는 실리적인 2-0 수준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이라크가 경기 초반에 실점하여 수비 대형이 붕괴될 경우 대량 득점이 터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세네갈입니다.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월드컵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공격진의 파괴력만큼은 그 어떤 강팀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엘링 홀란드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기량을 입증했고 레오 오스티고르의 세트피스 득점까지 더해지며 이라크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축구는 매우 공격적이고 직선적이며 마틴 웨데고르의 정교한 패스 능력을 활용해 홀란드를 향한 수직 패스를 자주 시도합니다. 스톨레 솔바켄 감독 아래 완성된 이들의 공격 전술은 이미 월드컵 예선에서 검증을 마쳤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엘링 홀란드의 득점 감각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신체적 우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네갈은 프랑스를 상대로 첫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희망을 보았으나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결국 1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니콜라 잭슨이 경기 초반 골대를 맞히는 등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강호답게 기술과 탄력을 겸비한 선수들이 많아 언제든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다만 사디오 마네, 이드리사 게, 칼리두 쿨리발리 등 팀의 핵심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 상태가 이번 경기의 관건입니다. 첫 경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파프티아우 감독이 이들 베테랑을 선발로 유지할지 혹은 체력을 고려한 로테이션을 가동할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 양 팀은 각자의 대륙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인정받는 팀들입니다. 노르웨이는 엘링 홀란드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앞세워 상대 수비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세네갈은 사디오 마네와 니콜라 잭슨을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번 대회 참가국 중 평균 신장이 가장 큰 팀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네갈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네갈은 수비 조직력이 프랑스전에서 후반부에 급격히 무너졌던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노르웨이는 최근 1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세네갈은 프랑스전 실점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불안감이 노출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인 만큼 전반전보다는 서로가 득점을 위해 라인을 올리는 후반전에 많은 골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요르단과 알제리입니다. 요르단은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이 국가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며 자말 셀라미 감독의 지도 아래 끈끈한 조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첫 경기 오스트리아전에서 1대3으로 패했지만 무사 알타마리를 필두로 한 공격진은 상대 수비를 상대로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기대 이상의 브레이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사 알타마리는 프랑스 리그앙에서 활약하며 검증된 개인기를 갖춘 선수로 요르단 공격의 핵심입니다. 요르단은 전술적으로 선수들의 활동량과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점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알제리를 상대로 수비진이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부상자 없이 전력을 온전히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요르단에게 큰 위안입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의 강호로서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나름의 전술적 대비를 갖추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비록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나 리아드 마레즈를 중심으로 측면을 활용하고 중앙 수비를 견고히 하는 전략은 일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페트코비치 감독은 경험이 풍부한 전술가로 상대에 맞춘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리아드 마레즈가 국가대표 통산 45골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노리는 그의 동기부여가 매우 높습니다. 아민의 구일이 바드레딘 부하나니 등 기술적인 선수들이 즐비하여 요르단의 수비진을 상대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경기에서 드러난 최종 단계에서의 공격 부재만 해결한다면 충분히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 격차와 동기부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요르단은 월드컵 무대에서의 첫 승점이라는 역사적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으며 알제리는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르단은 무사 알타마리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지만 알제리는 리아드 마레즈를 포함해 다수의 유럽 리그 출신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 전술의 다양성과 기술적 숙련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상대적으로 하위 전력으로 분류되는 요르단을 상대로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며 이는 요르단의 수비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는 만큼 수비 뒷공간 노출이 불가피해 보이며 알제리의 화력이 요르단의 수비벽을 결국 허물어뜨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제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양질의 정보가 있어야 적중률과 비례합니다. 전문가 토 선생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